안녕하세요. 김민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내 등급으로 어디를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클리닉 지수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 평균 등급이 현재 3등급인데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면 각 대학마다 반영 과목도 다르고 반영 과목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균 등급으로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이 클리닉 지수입니다. 이 클리닉 지수가 이번 12월 9일에 수능 확정 기준으로 해서 자료 분석을 하여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국 패스트세대 입시와 이번에 실채점 표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집된 이 표본을 기준으로 하여 약 5,500여 개의 표본을 분석한 이 기준을 드디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닉 지수를 활용한 자세한 어떤 상담 같은 경우는요, 아직 원서 접수 전이라면 김민준 최대입시 컨설팅의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국 패스트 최대입시에 방문하셔도 자세하게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리닉 지수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클리닉 지수는 여러분들의 취득 등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수능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성적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등급만 알고 있으면 되며, 자, 두 번째는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인 대학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군, 나군, 다군 대학별로 한 3개 정도의 대학만 있으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대학 반영 비율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입시 클리닉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를 물어보는 이 최대입시 앵앵앵 글인데, 화작 지금 4등급, 그리고 수학 7등급, 영어 3등급, 동아시아 3등급, 세계사 3등급에서 인하대 스과 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를 이 등급만을 가지고 클리닉 지수와 비교해서 지원 가능 여부 혹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클리닉 지수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지금 국어 4등급, 수학 7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 이렇게 해서 이미 등급만 제가 체크를 좀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인하대학교 스과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 40%, 그 다음에 영어 40%, 탐구 20%,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그래서 반영 비율은 국어 40, 영어 40, 탐구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비교하느냐 바로 보여드리면요. 국어 등급의 반영 비율을 환산하는 겁니다. 그 반영 비율 방식이 국어 등급 곱하기 0.4입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의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0.4. 그리고 탐구의 두 과목 평균이죠. 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요. 두 과목 평균 해서 곱하기 0.2를 하면은 그 값이 지금 현재 3.4가 나옵니다. 3.4.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스과의 3.38이라는 수치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 숫자에서 이거를 빼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0.01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지원자의 상황을 보면 그냥 평균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인하대학교 스과에 지원하는데 점수가 조금은 그래도 부족하진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막 기준을 낼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지원자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구나 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지원 불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게, 이거는 언제까지나 등급을 활용했기 때문에 같은 클리닉 지수 상이어도 좀 더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수능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겠어요? 100분의 75%도 4등급이고 100분의 60%도 4등급이니까 같은 클리닉 지수 4등급이어도 수능의 환산 점수는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나 비교해보는 어떤 지수의 좌표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반드시 수능의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클리닉 지수가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대학 지수와 내가 계산한 개인 지수가 있을 텐데 그 뺀 결과 값이 1보다 크다, 양수 1보다 크다 이러면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야. 사실은 점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과 한 0.5 사이는요, 그러니까 점수는 되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적정 지원 점수고 실기만 내가 중수한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요 거의 합격을 유력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 근데 0이랑 가까울수록 이제 평균값인 거고, 근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한 0.5까지는요 내가 실기를 굉장히 잘한다면 소신 지원이 가능하니까 괜시리 마이너스라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나 이거 지원 불가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0.5가 좀 더 넘어갔더라도 언제까지나 실기 능력을 감안해서 실제 수능 점수와 실기 환산 점수를 최종적으로 더해본 다음에 합격 여부를 가늠해봐도 괜찮으니까 클리닉 지수는 지원 가능 여부 또는 내가 이 대학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이거를 한 번에 확인해보는 정도로 활용한 다음에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수능과 실기로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군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학과별로 해서 제가 현재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다들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최종 원서 접수 기준으로도 제가 2차 업데이트 진행하니까 또 지금 기준과 그때 업데이트 되는 기준이 어떤 정도가 되는지 또 수치를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사항은 원서 접선에 보신 분들이라면 김민중 최대 입시 컨설팅 상담 신청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클리닉 지수를 활용한 김민중 최대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패스 최대 입시에 방문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성공적인 원서 접수와 합격을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